전체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 새벽 배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15% 정도에 불과한데 시장 전체로만 봤을 때 완전히 적자거든요. 근데 왜 전통적인 식품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다 이 새벽 배송에 뛰어들려고 할까? 혹시 여러분들 새벽 배송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새벽 배송을 안 게 재작년쯤인데 전 솔직히 이 시장 망할 줄 알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아침에 오는 거랑 점심에 오는 거랑 무슨 차이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빨리빨리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새벽 배송 써보니까 진짜 편리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20대에서 40대 성인 남녀 1000명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64.3%,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새벽 배송을 써봤다고 답했어요. 이게 2020년 같은 조사에서는 52.9%였거든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1년 새 새벽 배송을 쓰는 인구가 무려 20%나 늘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새벽 배송 시장이 큰 건 왜일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카드사가 소비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그리고 밤 9시부터 12시 사이 총 34%가 몰렸대요. 사람들이 퇴근길에 대중교통 안에서 장을 보거나 혹은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아니면 잠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급히 살 게 생겨서 스마트폰을 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새벽 배송 시장이 활발하게 큰 거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외출하기 어려워지고 마트에 가기도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장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식품은 유통 카테고리 가운데서도 전통적으로 온라인이 침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관심이 생긴 거죠. 이거 한번 써보면 괜찮을까 하고요. 한두 번 주문해 보니까 상태도 괜찮고 빨리 오고 좋네? 그러니까 점차 이 온라인 식품 배송 시장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새벽 배송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2015년 이 시장을 개척한 마켓컬리가 대표적이고요. 2016년엔 헬로네이처, 2018년엔 쿠팡이랑 오아시스 마켓이 뛰어들었고요. 2019년엔 동원 F&B랑 이마트 쓱닷컴, 롯데 홈쇼핑 등 전통적인 유통 대기업들도 참전했죠. 사실 이 시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그렇게 진입하기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배송 시장은 2020년 161조 1234억 원이었대요. 근데 이 가운데 식품 시장은 2020년만 해도 25조 9,743억 원, 지난해 11월까지 29조 8,253억 원이었으니까요. 30조 원은 충분히 넘을 걸로 예상되죠. 근데 한 증권사 추정치에 따르면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2020년에 2조 원, 2021년에 4조 5천억 원 수준밖에 안 돼요. 온라인 식품 배송 시장 전체에서 이 새벽 배송 시장만 따지면은 한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업체들은 아직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마켓컬리는 2020년 영업 적자가 무려 1,163억 원이나 됐고요. 이마트 쓱닷컴도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 손실 677억 원을 기록했어요. 또 쿠팡도 지난해까지 본업에서 연간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로켓프레시에서도 분명히 영업 손실이 났을 걸로 보이죠. 심지어 이 시장에 진입한 돈 많은 대기업들도 속속 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례로 롯데홈쇼핑은 2019년 새롭 배송이란 이름으로 새벽 배송에 뛰어들었다가 2020년 바로 철수했고요. 롯데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동원 F&B도 밴드프레시라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1년 3개월 만에 바로 접어버렸죠. 롯데나 동원 전부 다 자본력이 막강한 대기업들인데 이 새벽 배송 시장은 도저히 못 버티는 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벽 배송은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걸까요? 일단 식품 카테고리가 공산품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요. 식품 유통업체들은 폐기율이란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대형마트는 폐기율이 한 2~3% 정도 되고요. 마켓컬리는 한 1% 정도 유지하고 있대요. 원가로 치면 한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정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새벽 배송이 적자인 두 번째 이유, 물류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물류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분류도 상하차도 배송도 전부 다 새벽에 이루어지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식품 배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콜드체인이라는 용어예요. 기업들이 산지에서 식품을 받아서 차로 옮기고 물류창고에 실은 다음에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걸 집까지 옮기는 그 과정까지 식품의 신선도에 맞게 온도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콜드체인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물류센터인데 이마트에서 새벽 배송을 담당하는 이 네오센터 같은 경우에 한 동 짓는 데만 1,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마켓컬리도 전국에서 한 6개 정도의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데 그거 하나 짓는 데만 한 4~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새벽 배송이 적자인 세 번째 이유, 마케팅비와 포장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식품을 담는 데 쓰이는 봉투나 박스, 그리고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때 쓰이는 아이스팩, 또 고객 수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꾸준히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쿠폰도 보내줘요. 여기에 1+1, 2+1 이런 프로모션 행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만큼 새벽 배송 기업들의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새벽 배송 기업들은 이렇게 치열한 투자와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아 보이는 새벽 배송에 뛰어들고 있는 걸까요? 아까 제가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새벽 배송 시장이 2020년 2조 원, 2021년 4조 5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래 예상치를 보면 좀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2022년엔 8조 원을 넘기고요. 2023년엔 무려 11조 9천억 원이나 될 걸로 보이거든요. 같은 기간 온라인 식품 시장 성장세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새벽 배송 시장이 한 40-50% 정도 큰다고 하니까 성숙 산업에 속해 있던 전통적인 식품 물류 배송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엄청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의문도 좀 생깁니다. 지금 당장 적자가 엄청 발생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한들 적자 규모만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과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가 오늘날 엄청나게 큰 회사가 바로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맨 처음에 전자책으로 시장에 진입했을 때 썼던 전략이 바로 역마진 전략이거든요. 예를 들어 15달러에 팔리던 전자책이 있다면 아마존은 이걸 10달러에 팔면서 출판사들한테 로열티도 훨씬 더 많이 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아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투자업계에서는 쟤네들 뭐하냐는 이야기가 나왔죠. 아마존이 적자를 내면서도 투자를 하고 물건을 그렇게 싸게 팔았던 이유는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을 때 생기는 효과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아마존은 2010년대 후반부터 이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적 사업자가 됐고요. 그 후에 마진율을 조금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투자하고 또 손실봤던 금액을 전부 다 만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빚을 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비즈니스 방식을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새벽 배송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근데 보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쯤 이 적자는 해소가 될 것이며 누가 이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냐. 사실 어느 업체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는 않죠. 쿠팡이나 쓱닷컴, 마켓컬리가 3파전을 벌이고 있긴 한데 어느 하나가 특출나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고요. 새벽 배송을 둘러싼 피 튀기는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새벽 배송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써보면서 어느 업체가 좋고 나쁜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넘버스의 새벽 배송 이야기를 듣고 혹시 궁금한 게 생기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아는 선, 취재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충분히 답변해 드릴게요.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